안녕하세요. 미술등협회 부총재 임진묵인데요. 아까 그 작품 보신 그 한국의 피카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통섭 예술인 정수현 작가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작가가 추구한 게 뭔지 또 전 세계에서 진짜 스타가 될 작가인지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멋진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술에서 배우는 통섭이란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이 구도가 눈에 익죠? 네. 누구 작품 같습니까? 방고우의 해바라기에 있는 정물, 이제 그 작품입니다. 방고. 예, 그거를 제가 변환한 거예요. 디테일로 네. 변환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 데미안 허스트, 영국의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현월신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현월신목 그러면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적에 이걸 많이 이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네. 옛날 성어는 아니고 현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청담동 그 주부님들 대상으로 이걸 딱 설명하면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은 현대백화점은 월요일 날 쉬고 신세계는 목요일을 쉰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창의적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달이 뜨니까, 달이 출현하니까 나무가 새롭게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깜깜한 밤에 달이 안 떠서 까마니까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원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을 크게 띄우면은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달은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미술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뭐 작가가 됐던 아니면 관객이 됐던 갤러리스트가 됐던 간에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골은 이제 제가 통섭이란 제목을 썼지만은 원어대사 해골설화에서 통섭이라는 그 한자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해골물을 먹고 해갈을 해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골 바가지를 보고서 토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산한 겁니다.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네. 그때 쓰던 단어가 통섭이에요. 자, 보면은 이 해골이라는 컨테너가 있고 이게 좋은 용도로 쓰이고 또 나를 불쾌하게 만든 용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상반된 면이 있는 거예요. 네. 통섭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해골 작품 작가가 데미안 허스트예요. 1964년생인가 그런데 예. 지금 이 뒤에 보는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소잖아요, 소. 소네. 그리고 이게 물이 뭐냐면은 포르말린이에요, 포르말린. 수조에다가 포르말린 넣고 죽은 소를 담아 놓은 거예요. 이게 작품입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는 미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아주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만든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프 콘소. 이 양반은 이제 1955년생인데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원래 은행원을 했었어요. 은행원. 원래 미술은 좀 잘했었는데 은행을 하다가 미술로 뛰어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 작품. 이 작품이 뭐 같아요? 말풍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긴 거. 네, 풍선. 이거를 크게 만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예. 지금 뭐 그리냐, 뭐 붙이냐, 뭐 조각이냐 이런 개념이 필요 없고 만들어내는 게 미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라카미 다카시 이제 최근 그 부산 비엘란 부산에서 이제 아트 엑스포를 했는데 이 사람 작품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됐어요. 동경에서 그 만화를 전공했던 만화 박사예요. 만화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만화잖아요. 근데 이 양반도 영역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3명을 지금 거론하냐면은 3명들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다 만들어내고 싶다. 그럼 뭐냐? 팀이 있어요, 팀이. 뭐 조각하는 사람, 동영상 만드는 사람, 해양 만드는 사람 다 있어가지고 완전 기업형으로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로 전 세계 엄청난 고가로 파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걸 하고 싶은 거고 한국에는 그런 유형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 작가들이 개인이 그냥 이렇게 애써서 하지 뭔가 이렇게 협업으로 해서 세계 무대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LG에서 20여 년 동안 무역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롤 모델입니다. 저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재길치는 그 미국의 G라는 큰 그룹의 회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 소위 이제 경영 구루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LG 전자 시절에 미국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을. 저는 LG에서 그 경영혁신 식스시그마라는 거에 아주 그 마스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2000년도 초에 한국에서 혁신을 가장 잘하는 3명 중에 1명으로 제가 일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업체 컨설팅 해주고 문제 해결하는 걸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LG전자의 식스시그마를 이렇게 전수 이렇게 연결해 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이건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영이다 이거죠. 비즈니스고. 네. 근데 우리는 무슨 전공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거는 관심을 전혀 안 갖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통섭을 그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네. 거고요. G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요. 그 2000년도 초기에 이 회사의 주식을 다 감안하면은 한국의 모든 상장회사의 주식값의 5배가 되는 큰 회사예요. 거기에 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Business is simple.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크지만은 비즈니스는 단순하다고 보는 그 시각. 네. 그게 저는 멋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미술의 장르가 무지하게 많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 통섭이라는 한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통일할 때 통자하고 끌어당길 섭인데 끌어당겨서 한 줄기를 이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정의는 인문학과 과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섭예술이라는 그 명칭을 저한테 스스로 부여하고 명함에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통섭이라는 단어는 2005년대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만나면서 저한테 딱 맞는 단어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통섭적인 개념을 가졌는데 통섭이란 것은 제가 이제 정의하는 것은 인문학, 과학, 예술이 다 엮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안 두는 겁니다. 그런 거고 지금 여기 제가 통섭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명언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거 내과 의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고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발명 기법 가르치고 혁신하다 보니까 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술 세계에서 똑같은 건데 창의성의 3요소라고 이제 많은 그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나리지인데 어떤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 동기예요. 내가 창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세 가지를 다 연마하고 있지만은 가장 제가 중시하는 게 이거고 뭐냐면은 그럼 다양한 작가 작품을 보면서 무지하게 감동을 받고 아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를 작업을 많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피카소하고 고흐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창의성이란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로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본 것 같지만 어디선가 다 듣거나 본 거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1515년 르네상스 시대의 라이몬드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죠. 빨가벗고 네. 그죠? 유심히 보세요. 다 빨가벗고 있지만요. 그러고 나서 300년 후에 이게 유명한 작품이죠. 제목이 뭐예요, 이거? 풀밭 위에 점심 식사잖아요. 맞습니다. 만의 작품입니다. 네. 만의 작품인데 만해가 그 300년 전에 그 라이몬드 작품에서 이 구도를 따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미술학자들이 얘기해 주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작가가 뜬금없이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봤다는 거예요. 그 봤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100년 가까이 된 후에
피카소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만 소개하지만은 피카소는 150점을 만들어서 같은 제목으로 그 다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네. 현대에 와서 또 이렇게 패러디라고 이렇게 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작품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나리자도 그렇죠. 모나리자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가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제 반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반고는 38살에 죽었어요. 되게 짧은 생을 살았는데요. 18살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 값과 어떤 생활비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생전에는 400프랑짜리 그림 하나 팔고 죽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반고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밀레 그림을 많이 모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밀레 그림 비슷하게 예, 보이네요. 똑같은 거예요, 구도가. 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기가 본 풍경이 아니고 여기서 그대로 그린 거예요. 좌우 대칭만 해놓은 거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보이네요. 소위 말하면 모작, 짝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작은 아버지가 화상을 했어요. 네. 갤러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카피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실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작업을 했죠. 물론 이제 품은 좀 틀리지만은 결국 남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더 심하죠. 자, 아까 풀바디의 점심 식사 같은 경우는 마네가 한 점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150점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보세요. 밀레가 한 점을 그렸는데 3점을 그렸어요. 뭐 더 그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찾은 건 3점이에요. 여기서 모티브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게 남의 글을 베껴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따 설명을 할게요. 피카소가 아니라 반고가 이제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병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데 그 의사 초상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작품인데 이 2점을 그렸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점이 90년도에 한 900억 그 당시에 900억에 팔렸어. 사이토 로에이라는 일본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900억씩 주고 이 원화를 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죽을 때 이걸 화장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팔았어요. 반값에 미국 사람한테 파는 그게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는 이렇게 원화를 살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없다. 네. 그게 이제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 또 뭐냐면은 만해도 고야의 그림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베꼈다는 건데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항상 남이 한 거 모티브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야의 여기서 피카소가 1951년도에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온 거라고 봅니다. 거의 흡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면 피카소가 6.25 전쟁 때 오질 않았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대단한. 예.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작가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모티브를 땄냐 뭐 이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화가인데 부부전을 했었어요, 3회. 요거는 이제 마릴린 먼로 사진입니다, 오리지널 사진. 이거를 앤디 워홀이 이렇게 판화로 만들어서 아주 대박을 했죠. 네. 요 뒤에 거도 앤디 워홀 작품인데요. 네. 요거하고 앤디 워홀 작품을 합성한 것처럼 새로운 작품을 멕시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리지널이 있죠. 이거를 판화처럼 이렇게 사진 기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걸 작품이라 팔았고 이렇게 나온 거를 또 다시 조합해서 이렇게 또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 작가가 이걸 또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이건 또 미국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인물에다가 뿔만 붙여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뿔만 그려가지고 새로운 자기만의 장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전의식 있고 용기만 있으면은 우리만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든 조형물을 이제 화랑에서 설명하는 작품이 되겠는데 사실 뭐 이런 거를 제가 배우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디서 봤잖아요. 사실 학교를 안 다녀도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다 배운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전공을 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가 관심 갖고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제 작품 소개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백남준 작품을 보고 이거를 평면 회화로 소리나는 느낌을 표현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 원은 음이 퍼지는 이제 그런 상징이고 그다음에 LP나 CD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소리를 연상하기 위해서 이 드럼 치는 것처럼 드럼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세 점을 제가 그렸어요. 세 점을 그렸고 이 그릴 적에 어떤 생각을 했냐? 요 앞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생체 인식을 한 다음에 그래서 흑인이 오면은 아프리칸 드럼 소리가 나도록 네.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아직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세 점 시리즈를 그렸고 두 점은 빙그레에서 사갔습니다. 2009년도에.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나 또 직장인들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그러니까 이 발명 기법을 가르치는데 제가 미술을 하니까 미술을 매개로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보여주고 발명 원리를 적용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쭉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이제 1등으로 선정을 해준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팀들은 그냥 전지 그 안에서만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는 이 잘라가지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창작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안 하고 자기만의 발상으로 시도해 보는 거. 이 기업체에서 했던 건데 신입사원 교육대 미술을 하루 종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합동으로 미술 전공자가 아닌 그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미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강의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지도하고 그랬는데 미술을 관점에서 쭉 봤을 적에 많은 작가들이 이런 프로세스로 창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는 모든 경영 분야에도 다 적용이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통속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야의 원리가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첫째 챌린지입니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피카소 같은 작가 돼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게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콜렉트,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게 이제 콜렉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 취사 선택을. 그죠? 선택한 거를 다른 분야를 서로 섞어가지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융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의 길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런 과정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대로 좀 더 생각하면서 구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창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들이 시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짧은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네, 제가 본 결과 짧게 말씀드리자면 다양성 속에서 봤던 거를 경험치가 더해졌을 때 진보가 되고 혁신이 되는 건데 이 정수현 작가님을 그림을 봤을 때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통섭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젊은 작가들 아니 젊은 또 어린이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 갖고 계신 거 한번 잠깐 네. 짧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캔버스, 그 천 캔버스에 주로 작품을 하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뉴욕하고 LA를 가게 됐어요. 미술 관련해서. 그때 거기 이제 묵으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그렸어요. 이거는 이제 부피가 작으니까. 그래서 한 수백 점을 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리는 것은 이 그린 이미지 가지고 다시 디지털 작업을 하면은 무제한의 어떤 그 작품이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책도 많이 읽지만은 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글을 썼는데 21년도에 그 빈치형,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면서 빈치형이라는 시를 썼고 그거를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 작곡가한테 부탁해가지고 가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치형이라는 걸 치면은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디테일 작업한 거를 칼린다로 만든 건데요. 요런 디테일 작업을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 합니다.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이 100만 개가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좀 나날이 좀 실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랑 미술이랑 잘 연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이나 어린이들한테 한 말씀,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경영학 교수 대상으로 이제 이 통속 강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자기 자녀가 미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네,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화가가 되려고 그러면은 미대 보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훌륭한 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다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스킬 위주의 미술 공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와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할 줄 아는 자신감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피카소,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수현 작가에 대한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세계적인 스타로 만드는 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